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6월 26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국내 변수는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철도 관련된 협력 논의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고, 국내 이슈보다는 글로벌 매크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키워드는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딱 압축이 좀 돼요. 이거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출렁거릴 것이냐, 아니면 극점을 찍고 우리가 최근 낙폭에 따라서 2월달, 3월달, 4월달 거의 넉 달, 거의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하단에 내려올 때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내려왔고, 반등도 또 빠르게 나왔었죠. 여기에서 되돌림 파동 부분들이 나와서 다시 추세 전환 부분도 하느냐 마느냐, 넉넉 잡아서 7월 달에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아마 할 겁니다. 한번 예정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최대 분기점이 될 거는 같습니다. 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5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시진핑이 막관세 부분들을 타니까 배팅 금액이 2천억 달러로 점프가 됐죠. 그리고 투자 제한 조치가 가능성으로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7%,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3%,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오전에 이로 인해서 개파락 부분들이 일부 나왔어요. 그리고 선물이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위로 아래로 위아래로 출렁거린 부분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특히 흐름 부분들 보시면 장중에 한 1000계약 정도 아침에 시가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전 11시, 10시 중국장 개장할 때쯤 있죠. 마이너스 한 1600계약까지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1400, 1600계약 정도까지 선물 매수가 유지되는 포지션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움츠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파락 나온 데다가 좀 반등할 때쯤에서 선물 매도가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을 가니까 코스닥도 같이 동반 하락, 큰 금액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60억 정도 매수해서 장중에 이로 인해서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560억 정도. 그러면서 이제 12시, 1시 정도 선 지나가면서 선물이 마이너스 1600계약에서 4200계약까지 매수로 전환됐어요. 4200계약. 장중에 거의 지금 오늘 변동폭을 보면 6000계약 가까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환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6000계약 정도. 물론 종가상으로는 한 2000계약 정도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에 계속 보면 현물은 한 3400억 정도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3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이번 주는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그 다음에 쇼커버링, 시정 축소 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선물 매수하고 일부 기관의 매수가 하방의 저가 테스트, 매수의 어떤 유입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 부분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중국에서의 9조 원 과징금 루머, 그 다음에 무역전쟁 대비 은행 지준율 인하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지준율 인하 부분들을 진행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건 긍정적이긴 합니다. 6월 21일, 22일, 23일 거의 22일하고 25일 이틀 동안 10,000계약 정도, 11,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보면 2,000계약, 거의 최근 3일 동안 13,000계약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현물은 조금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금융투자 쪽에도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장 중에 코스닥도 개별 종목군들, 탄력 좋은 종목군들이 마이너스권에서 오전장일 마이너스권 가다가 플러스권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까지 진입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심천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진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마이너스 1600계약에서 4000계약까지 선물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게 가장 큰 요건입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시장에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보다 무역 전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이 좀 돼 있죠. 늦으면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왕치산 부총리인가요? 부주석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튼 오른팔, 시진핑이 거의 최측근 오른팔. 예전에 시진핑 집권 1기에 부패청산 부분들을 진두지휘했고, 나이가 원래는 그렇게 그 상무위라든지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나이, 퇴임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그 자리에 올렸어요. 그만큼 공을 인정하고 그만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왕치산인데,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미국을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들이 많죠.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지지난주부터. 그 카드가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마감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주간 하드 이슈라든지 하드 이슈 부분들 별도로 한번 분석 부분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물론 우리가 이 여파가 어느 쪽으로 튈지, 서로 치킨 게임, 사진에서 보면 차량이 서로 그 마주치면서 부딪히죠. 누가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핸들 틀지 않으면 둘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범퍼하고 그대로 충돌되는 거죠. 중국은 은행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안화가 요즘 계속 약세가 되고 가고 있는 모습은 조금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시간을 벌 가능성 자체 커요. 왜?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진핑은 10년, 15년, 15년 장기 집권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트럼프는 이번에 재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 자체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하고, 왜? 푸틴도 장기 집권 됐죠. 터키도 제2의 술탄이 되면서 장기 집권 시나리오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정 국가니까 계속 장기 집권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중요 지역마다 장기 집권을 진하고 있는데, 미국만 장기 집권 부분들이 실패를 하게 된다 하면 이건 또 의미가 좀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6월 26일 코스닥 코스피 장중에 반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4,000계약, 심천이라든지 상해종합지수가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해외 시장의 여파를 하락 부분이 나왔지만, 그로 인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선물 4,000계약, 장중에는 거의 한 6,000계약 정도 매수 전환하면서 반격 카드 부분들을 좀 만들었고, 금융투자는 윈도 드레싱 효과에 따라서로 추정이 되는 3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키워드는 이번 주는 무역 전쟁의 어떤 방향, 이 방향에 시장의 수급과 환율과 매크로가 모든 포커스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신용잔고는 8일 사이에 어제까지 6,700억 정도 감소가 됐지만 소폭 어제 전일 매수가 들어서 6,400억 정도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6월 2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항상 보면 시장에서 하던 모든 투자 부분들은 갈림길이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기술적 분석 부분들을 보면 지나온 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강연,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이해하기도 쉽고 눈에 확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나온 걸 가지고. 근데 막상 그 배운 원리를 그 스터디에서 배운, 그 다음에 강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운 걸 실전에 투입할 때 항상 그 고민이에요. 매수가 될 것인지, 여기서 5일선을 돌파를 할지 21선을 돌파를 할지 그 장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물론 알아야 되긴 합니다만 후행적인 부분은 일부 있다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항상 주식 투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 부정적인 포인트 그 시나리오를 써놓고 또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림 부분들을 그려놓고 큰 매크로에서 탑다운 방식 부분들로 진행하다 보면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시장을 떠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보면 여기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보다 남들이 시장을 떠날 때, 남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역발상의 관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현금이 없으시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다 떠나네? 그럼 난 한번 슬슬 발을 담궈볼까? 하는 마인드, 투자 마인드를 더 가지고 있으실 필요도 있다라는, 어차피 이 매크로가 지금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매크로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럼 매크로의 움직임을 보고 긍정적인 포인트를 바뀔 때는 남들보다 먼저 발을 담가야죠. 발을 담갔을 때는 거기에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의 수익 부분도, 왜? 남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선발 때, 남들은 매도하고 도망갈 때 나는 그 물량을 잡아가지고, 예전에 우리 IMF도 그랬죠. IMF 때문에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두 매도 부분을 계속 진행할 때 그 물량을 받았던 분들은 그냥 자기 본질 가치까지 쑥 반등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이 무역 전쟁의 창과 방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현재까지 조사해 놓고 우리가 흐름 부분들에서 체크 포인트 부분 어떤 게 있는가 별도로 한번 제가 분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장중에 6,000계약 정도, 장중에 최고 고점 본 분들은 선물이 한 4,000계약 정도, 4,2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장중에 6,000계약의 매수 전환 포인트는 중국 상해 심천지수의 반등과 상당한 밀접한 영향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6월 26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